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8월 마지막 날이 지나고 9월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제가 장담하건대 9월 달도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자,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둘 다 좀 짧은 소식인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LG전자에서 가상지갑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는 얘기예요. 가상지갑 앱이다. 뭐 길게 풀면은 가상지갑 앱이 되고 짧게 이야기하게 되면 암호화폐 월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암호화폐 월렛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팅 기반에서는 카이카스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LG전자는 대기업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거의 확실시되는 게 이름이 웰랩토라는 이름까지 나와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벌써 베타 테스터가 몇 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르면은 3분기에 다음 달 정도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초까지가 될 것 같고요. 늦어도 12월까지는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지갑들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나오는 이 웰랩토 같은 이름이 없네요. 웰랩토 같은 경우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3세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헤데라는 블록체인 아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약간은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거버넌스에 참여했는 회사들이 LG나 구글, IBM, 신한은행 등의 대기업들이고요. 관련된 토큰들도 상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LG전자 입장에서는 이 헤데라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사업의 축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갑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나면은 이 지갑에는 NFT를 등록한다든지 다른 코인들도 담을 수 있게 확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LG전자 입장에서 이 앱을 만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첫 번째는 TV가 있죠. 가전제품들. TV는 NFT를 보여주기엔 제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TV하고의 연결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가상자산하고 간편결제하고 두 개로 또 연동시킬 수 있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에서 일단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 그 모바일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있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결정을 내리셨겠지만은 쉽게 포기하기는 참 아쉬운 제품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닌다는 건 그 자체가 새로운 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오히려 역행하다 보니까 LG가 아직까지 갖고 있었다라면 그 사업을 적절하게 유지만 했었다라면 뭐 신제품 내온다라든지 폴더블도 뛰어든다라든지 이런 경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한 축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볍게 해보게 됩니다. 자, LG 갤럭시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갤럭시 월렛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블록체인 월렛이 내장이 되어져 있고 이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 가상지갑 앱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대기업들이 어떤 걸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지 이런 승부가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SKT의 우주 패스 1년 구독 소식 전해드립니다. SKT 우주 패스가 출시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아마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드디어 SKT에 들어옵니다. 11번가랑 손을 잡아서 11마존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도 이제 첫 달 100원으로 잘 사용을 하다가 며칠 쓰다가 또 안 쓰다가 요즘엔 또 슬림을 가입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우주 패스 슬림을 잠깐 써보고 있어요. 이제 9월부터 신규 상품으로 1년짜리 구독권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네이버랑 좀 비슷하죠. 네이버도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1년짜리 출시하니까요. 1년간 운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리했었던 데이터도 살짝 나왔어요. 월간 활성화 숫자는 벌써 8월 말을 기준으로 13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용자의 68%가 20에서 40대 정도라고 합니다. 40대가 가장 많고 30대가 그 다음이에요. 해외 직구를 위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죠. 자, 연간 구독 서비스는 7일날 출시가 되는데 할인을 받는 폭이 대략 17% 정도가 되고 웰컴 기프트를 통해서 SK의 페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G 플러스는 또 유독 서비스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었죠. K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서비스를 매월 1,000원 정도로 할인받을 수 있는 1,000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OTT 구독 서비스를 내놨었는데 다른 회사들의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올 한 해는 구독 경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더 많은 서비스들이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우주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목하셔도 괜찮은 게 9월달 넘어가고 10월달 되고 이제 11월달 빅세일 데일들이 나오게 되죠.
11번가는 11절. 이거랑 맞물리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8월 달에는 IT에서는 정말 잔잔한 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블록체인 시황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좋지도 않고 NFT도 마찬가지고요. IT에서는 그럴싸할 만한 좀 재밌는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의 이슈를 우리가 찾아보자라면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 폴더블 폰들이 나왔다는 거 예상했었던 폰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꽤 좋게 나왔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거를 제하고서는 매력적인 제품을 찾기는 좀 힘들었었네요. 이제 9월 달에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도 역시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면 카메라가 바뀐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애플이 메타버스를 발표할 것이냐, 리얼리티 OS를 어디까지 선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은 더 재밌게 9월 달 힘차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따로 녹음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내일 못 만나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푹 쉬시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일상 IT였습니다. 조론 되세요.